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오늘 리딩 주제는 재회 타로입니다. 혹시 이별 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돌아온다 해도 내가 정말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리딩은 현재 나의 마음, 상대방의 연애 성향, 지금 속마음, 연락이 올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재회 후 관계 흐름, 그리고 재회를 위한 조언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별 후의 괴로움과 복잡한 감정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마음이 너무 아프거나 눈물이 날 것 같으면 잠시 영상을 멈춰주시고 천천히 호흡하시고 다시 리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딩이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채널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힐링하는 느낌으로 재미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프닝 멘트는요, 흐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봄바람과 함께 수백 번의 일상도 스쳐 지나갑니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 우두커니 서 있는 내 두 발은 불안에 휩싸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이라기도 하듯 정처 없이 움직여 봅니다. 어디론가 발맞추어 흘러가지만 낯선 걸음걸이에 그림자마저 길을 잃기도 하고요. 살아간다는 건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내가 되는 방법, 나를 위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존재들 사이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는 여행을 떠난 당신에게 오늘만큼은 특별한 위안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항상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는 별별 타로입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 하시는 동안 제 카드 뽑아 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의 타워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이 그림에서 나온 뭔가 분위기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마음은 실망, 분노, 혼란, 그리고 자꾸만 올라오는 미련까지 감정이 뒤섞인 채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타워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 이 타워가 무너지는 게 타워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 배별님들께서는 상대방과 좀 더 미래까지, 더 나은 미래까지 연애를 좀 생각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이별을 겪다 보니 오히려 더 미련이 많이 남고 마음이 지금 방황하고 이러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떠나가는지 설명이라도 들었으면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게 했던 걸까? 나는 그 사람한테 도대체 뭐였을까? 이별 후에도 여러분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먼저 돌아보고 자꾸만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이런 자책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의 불안정한 태도와 이별 방식은 절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애정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자체를 건강하게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상대방은요, 사실 좀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고 애정을 받는 방법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과정 내내 불안하고 상처받았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카드를 뽑은 겁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과 연애를 했었을 거고요. 말은 없고 회피만 하던 연애를 했었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차가워지고 결국 잠수나 일방적인 이별로 끝나버린 사랑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만 계속 기다리고 이해하고 참아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사람의 내면이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이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하나하나 진심을 다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사람이 차갑게 나에게 이별 통보한 이유는 이 두 번째 카드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차갑게 혹은 아무 말 없이 떠난 이유는 그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 약간은 결핍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정에 대한 갈망은 크지만 정작 그것을 지키고 표현하는 방식은 서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면에는 혹시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감정적으로 다치고요. 결국 내가 먼저 끝내야 덜 아플 것 같아. 이런 미성숙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정리를 택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부담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했었고 기다려줬던 쪽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상대방이 원래 연애 상황을 3 오브 컵스로 좀 유추를 해보자면 상대방은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회피형 애착과 애정 결핍이 공존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좀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가까워지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적극적이지만 진심이 오가는 순간부터는 스스로 거리를 두고 차갑게 변합니다. 자, 감정 표현이 서툴고 자신의 약한 면을 들키는 걸 두려워하며 상대가 조금만 서운해하거나 기대를 표현하면 버려질 것 같다는 불안을 느끼고 먼저 끊어내려는 경향이 강해요. 여러분이 느꼈던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감정, 바로 그 사람 안에 두꺼운 자기 방어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좀 주파수가 맞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떠 있는데요. 네 번째 카드. 이 사람은 사실은 여전히 우리 1번 벨벨님들을 완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스스로도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감정에서 도망친 자신에게 죄책감보다는 방어적인 정당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원했고 난 그걸 감당 못했어. 나는 원래 이런 관계가 힘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감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자신을 용서하고
여전히 기다려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살짝 남아있는 게 좀 보여요. 자, 그럼 중요한 상대방부터 먼저 연락이 올지 카드에는 저스티스 카드가 떠 있다는 것은 사실 연락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스티스 카드는 굉장히 이성적인 카드거든요. 상대방이 감성적인 것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약간은 계산적이고 약간 현실주의자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1번 벨벨님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상대방은요, 그 연락은 후회해서 오는 연락이 아니라 뭔가 좀 찔러보기식의 연락일 가능성도 있어요. 외로움 혹은 감정적인 불안정이 그 사람한테 다시 올라왔을 때 상대방이 막 어떻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먼저 연락이 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그런 것들에 속으시면 안 되시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 굉장히 냉정적이고 차분하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의 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대화가 굉장히 드라이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진정성이 높지, 이 사람이 막 감정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이 혼란스러워질 때 혹시 아직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연락이 온다라면 무조건 반응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빠르게 용서해주고 빠르게 그냥 그대로 받아주신다면은 여러분은 똑같은 이유로 한 번 더 헤어지실 수 있고 이번에 아팠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는 자, 이 사람은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혹은 기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감출할 겁니다. 대화를 이어가긴 하지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서로 옛날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감성적인 대화가 나온다면 상대방은요, 다시 스스로 회피를 하고요. 갑자기 또 벽을, 블라인드를 치고 갑자기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뛰어나고 사회적으로는 성숙하고 사회적으로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도 감정적으로는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면 과거의 문제를 마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를 좀 나아가지 않고 미래를 피하려는 상황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다시 먼저 연락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힘들어지는 건 혼자 나야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봐볼게요. 사실 재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보자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미성숙한 감정적인 상태고요. 상대방이 또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뭔가 자리를 못 잡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소중히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아름답게 여러분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시 만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취해서 결국엔 여러분이 또 외롭고 지치고 나만 혼자 힘들어지는 연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요, 재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책임지는 관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그 사람이 되어 있냐, 그리고 나도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재회는 목적이 아니라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상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재회 후의 관계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재회하게 되면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 때문에 서로를 끌어안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을
다시 자기 안의 불안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감정적으로 밀려오는 압박감, 책임감 앞에서 다시 예전처럼 회피하고 감정을 차단하는 태도로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관계는 여러분이 계속 이해하고 감싸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한 조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관계는 여러분들 우리 일반 베벨님들 혼자서 감당해야 해서는 절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실 필요 없어요. 애정은 서로 주고받고 연애와 결혼은 서로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주기만 한다면 결국 고가야 되는 것 우리 일반 벨벨님들 뿐이에요. 이번 이별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누군가의 내면을 불안을 채워주는 역할만 하며 살지 말라는 삶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타로를 본다면 재회운과 연락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이 카드를 뽑는 시점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이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4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 여러분들의 학업운,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가장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면 감정적으로 외롭고 일상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 다시 여러분들을 떠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락은 여러분의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의지하고 싶어서일 가능성도 커요. 그 순간 여러분은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또다시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이번에 내가 나를 지킬 차례인가? 이렇게 한번 반문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리딩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이고요. 상대방이 불안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사랑은 그 사랑을 치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스스로의 몫이고요. 이제는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장 먼저 안아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사랑과 자존감 회복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요, 인원은 여러분들 가끔은 나 혼자서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서 다 내가 해결하고 나 혼자 뭐 이 문제를 풀고 남의 뭐 조언도 좋지만 결국 스스로 다 개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꼭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생각보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해결책이나 기대 안 하지 않았던 답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고 위로 인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나의 재회 가능성, 재회 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면요 100% 비밀 보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약제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다 보니까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고민 있으시면 1대1 개인 타로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꼭 신청하시고요.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 교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 이번 별별님들의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키워드를 드리자면 감정보다는 상황이 아팠던 이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벽과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혹은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은 아마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서로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서로의 뭔가 사랑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거리, 조건, 가족, 결혼 문제 등 뭔가 그런 외부적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두 분이 좀 안타깝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감정을 숨기거나 철벽을 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별 방식에 아마 지쳐 있으신 상태이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카드에서는 마음이 식어서 이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더 아픈 카드예요.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했지만 현실이 그 감정을 이길 만큼 강하지는 못했구나 하는 씁쓸함도 서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번 베벨님들이 좀 더 그런 마음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별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외부적인 현실 때문에 선택해야 했던 이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은 그 사람 곁에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 헤어지고 그 사람과 떠나갔지만 완전히 놓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도 끝난 것 같지 않은 감정.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놓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 없는 마음에 갇혀있는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좀 왜 이별을 택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카드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 봤을 때는 상대방은요,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이번 베벨님들과 굉장히 먼 미래까지 같이 함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베벨님이 굉장히 자기한테는 이상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뭔가 가족을 이루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집도 같이 한 집에서 살고 뭔가 단칸방에서 시작하더라도 뭔가 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반려자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런데 상대방은 사귀다 보니 감정보다는 현실을 선택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너럴 타로지만 좀 더 이렇게 직접적이고 적나라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하지만 상대방은 사랑하고 감정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본인이 견딜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아니면 주변의 압박으로 인해 더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느낀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써 부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제너럴 타로라도 이런 정확한 팩트를 우리가 알아야 이 사람과의 재회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을 정리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특히나 이 네 번째 카드에 칼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사실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그 전에 너무 오랫동안 고민했고 결국 감정은 내려놓고 자신의 상황을 선택했던 사람이다라는 흐름이 나왔어요. 가족의 반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서로 안 맞고 거리가 멀고 사회적인 뭐 조건 예를 들어서 재정이나 직업이나 배경 등 사회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중 하나의 요소가 뭔가 두 분의 관계를 정말 더 힘들게 만들었고 사실 상대는 더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의 뒤통수를 칠 정도로 뭔가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요, 사실 현실적이다라는 말은 포장이고요. 사실은 상대방은 좀 이기적인 스타일이고요. 계산적인 스타일이고 사실 사랑할 때도 계산기를 두드렸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더 적나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원래 연애 성향을 우리가 봐야겠죠. 상대방의 원래 연애 성향은 사실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연애에서도 뭔가 감성적이고 진짜 진정한 사랑보다는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뭔가 감정이 섞이고 감성적인 걸 싫어하고 뭔가 현실이 불안정하거나 장기적인 확신이 없을 때 쉽게 마음을 잘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회피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즉 상대방은 사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을 안 사랑했어가 아니라 감정이 아무리 커도 미래가 없다면 끊어야 한다는 뭔가
현실적이고 냉정한 생각, 이성 중심적 연애 방식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제 미래의 카드로 받아볼게요. 자, 데스 카드하고 나인 오브 소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은 여러분한테 감정은 아직 남아있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는 두 분이 함께했던 감정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처음 데이트했었을 때, 서로 같이 벚꽃놀이 보러 갔었을 때, 서로 겨울에 뜨거운 우동을 먹으면서 같이 소주 한잔 나누고 행복한 한때를 보냈을 때, 뭐 이런 것들, 뭔가 자주 소소하지만 행복했었던 과거를 기억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그 감정을 드러낼 생각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카드에서는 지금도 그 사람은 우리 이번 베벨님들을 떠올리고 있지만 자신이 다시 그 감정을 꺼내면 또 뭔가 상처를 줄까? 아니면 내가 이 현실을 못 이기고 또 포기해버릴까? 또 무책임해질까봐 두려워한다는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감정이기에 묻어두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부터 연락이 먼저 오는지 라고 본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 온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인 오브 소스 카드는 사실은 상대방이 뭐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굉장히 뭐랄까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고집이 세서 그런지 잘 바꾸질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어요. 뭔가 상대방이 사실 갑자기 혼자 있는 밤이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난 순간 문득 그리움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오는 날엔 뭔가 여러분들의 SNS를 몰래 본다거나 여러분들이 아는 겹지인들한테 여러분의 근황을 슬쩍 묻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감정보다 상황을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다가오길 바라는 사실 내면의 수동성이 강하신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의 반응은 사실 상대방은 분명히 반가워할 거예요. 하지만 카드에서는 초반의 반가움 뒤에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든다라는 흐름으로 나옵니다. 즉 처음에 두 분이 대화를 이어나가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거리감을 두거나 다시 감정을 정리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연락을 하시는 건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지만 초반에는 만약 헤어질 지 얼마 안 되셨다라고 한다면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 확인만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궁합을 좀 살펴보면 두 분은요 사실은 현실적인 조건만 제외한다면 사실 서로 굉장히 강하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진짜 잘 통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뭔가 유머 코드가 많고 특별하게 사과할 때나 화해할 때도 그냥 얼굴만 보면 3초 정도 후에 웃음이 나오고 뭐 이랬을 경우가 높거든요. 뭔가 대화가 잘 통하거나 감정적으로 직관적인 연결이 강했던 커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 코드가 맞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리 서로 두 분이 뭐 현실적인 조건이 같다 하더라도 유머 코드, 대화 코드가 안 통하면은 사실 말짱 꽝인데 두 분은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미래 계획, 결혼관, 거리, 가족 문제 등 현실적인 요소에서 어긋남이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궁합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다시 이어지기에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도 느리기 때문에 정말 맞춰가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관계예요. 자, 재회 가능성을 좀 보자면 카드의 흐름은 사실 재회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좀 조건이 있습니다. 데스 카드는 사실 관계가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게 또 데스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하나 혹은 모두가 현실적인 조건을 완화하거나 서로의 삶을 바꿔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두 분은 다시 재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 분이 감정은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환경 거리 조건에서는 재회가 어렵다라는 아주 좀 직설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재회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두 분이 만약 재회한다면 사실 두 분은 생각보다 재회하면은 결혼까지도 이어지고 사실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 현실적인 충돌이 이미 해결된 뒤에 재회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로의 감정이 아직까지 서로 남아 있는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좀 바뀐다라고 한다면 재회 후의 관계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재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겠죠. 자, 카드 시기로는 상대방이 만약 연락이 온다, 연락운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재회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5주째 되는 주,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5개월째 되는 달에 여러분들의 재회운, 연애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부터 연락이 온다면 어떤 마음인지는 뭔가 좀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SNS에서 뭘 본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겹지인을 통해서 우리 이번 별별님들의 간접적인 소식을 전달받은 후에 마음이 흩날려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분을 위해서 좀 필요한 조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분은요, 사실은 감정보다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감정을 중심으로만 보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리딩은 단호합니다. 이번에는 감정보다 조건을 먼저 봐야 한다고.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제 우리 둘을 막고 있는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사라졌는가? 나는 다시 그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말해, 사랑해서 만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상황에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조언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조언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대방은 감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현실 앞에서 마음을 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잊은 게 아니라 잊어야만 자신이 덜 아플 수 있다고 믿는 중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은 언젠가 다시 흔들릴 수 있고요. 그 순간 여러분은 예전처럼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오늘 리딩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장면도 진정한 소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 현실적인 장벽도 서로 오해,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가 각자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별이란 언제나 감정이 먼저 떠나서가 아니라 현실의 감정을 밀어내는 순간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리딩의 핵심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사랑보다 현실이 더 크다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정을 감당할 줄 몰랐기 때문에 외롭게 혼자서 감정을 책임져야 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벨벳타로는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타로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벨벳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비밀스럽게 나의 상황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면요.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100% 비밀 보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연락 꼭 주시고요.
현실적인 마음의 괴로운 것들을 좀 풀어나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움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딩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 하신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부터 텐 오브 소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 현재 3번 별별님들의 마음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정말 힘드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드부터 텐 오브 소스 카드가 나와버렸어요. 아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시라 제가 먼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엔 사실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감정 그리고 자꾸만 되풀이되는 후회와 그리움이 남아있다라는 카드거든요. 여전히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기다림보다 나를 사랑하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기다리는 동안 정말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픔이 회복으로 가는 길임을 믿고 좀 지내셔야 되는데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뭔가 이기적인 행동 그리고 정말 의리 없는 마무리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할 정도로 끝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기적이고 잠수를 타고 이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쌓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보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안이 벙벙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별에 대한 슬픔, 그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여지지 할 정도로 어안이 벙벙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을 또 용서해주고 그러다가 혼자 또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에 남겨져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이제 우리 3번 별별님들은 지금쯤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한 번쯤은 날 그리워하지 않을까?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연락이 다시 오면은 나는 사귈 마음은 오는데 어떡하지? 다시 흔들릴까봐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고 다시 돌아와도 내가 또 다치게 될 거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완전히 보내는 건 아직도 너무 아프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차갑게 이별을 통보한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이별을 통보할 당시에 사실은 이 순례자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요. 사실은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하고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결정하고 뭐 나한테 뭐 이래라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미래를 함께하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뭔가 순례자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마음이 정리를 해버린 상태에서 이별을 고하거나 아니면 잠수를 탔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안 좋은 뭔가 행동을 하신 분이죠.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3번 별별님들은 이 사람을 만나면서 더 먼 미래까지 뭔가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헤어지다 보니까 충격도 컸었겠죠. 하지만 상대방은요. 이 순례자 카드로 봤을 때 적어도 우리 3번 별별님들보다 훨씬 앞서서 혼자 감정을 접기 시작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3번 별별님들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이별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은 미리 생각을 했었던 이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관계 안에서 본인이 느끼는 피로감에 자기가 피해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은요, 이별을 통보했을 당시의 마음은 지금은 이게 맞는 선택이야. 나도 힘들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힘듦을 말로 설명하는 대신 이별로 표현한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 3번 별별님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힘들었듯 사실 그 사람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나간 것이지만 그 이별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었고요. 너무 무례했고요. 너무 무책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3번 별별님들이 힘드신 거예요. 자, 그럼 상대방의 원래 성향을 카드를 통해 좀 살펴보면요. 사실은요, 상대방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뭔가 일도 열심히 하고, 뭔가 사회적인 선도 잘 안 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나는 성공해야 되고, 굉장히 뭔가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은요,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그래서 사실 연애하면서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연애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고요. 감정적으로 무거워지면 상대방을 차단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별의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감정을 설명하지도 않은 것도 결국은 자신이 덜 상처받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상처는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남았고요. 상대방은 떠나면서도 나는 나대로 힘들었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렇다면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을 카드를 통해 좀 살펴보면요. 자, 데빌 카드가 떠 있다는 것은 사실 애증의 관계가 났을 때 뜨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실 뭔가 이런 쇠사슬에 묶여서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다. 서로 미워할 만큼 서로 싸우고 미워할 만큼 이별했지만 그만큼 서로 아직도 못 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을 마주할 용기도 돌아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가끔은 상대방이 우리 3번 별별님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썼던 추억, 같이 처음 만났었던 공간, 처음 같이 먹었던 밥, 처음 같이 먹었던 카페, 케이크, 그리고 술 이런 것들 추억이 생각나서 꿈에서도 보여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사실 그 사람의 감정의 여운이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싶어 하거나 그런 회피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내가 잘한 걸까 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떠올리기보단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한테 줬던 상처에 더 미안해하기보다는 뭔가 또 나는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나쁜 남자 아니야. 나는 나쁜 여자 아니야. 이러면서 좀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더 크다. 아직까지는 선생님한테 보였던 그 실망스러운 모습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지 카드를 좀 보면 연락은요. 아주 낮은 확률로 올 가능성은 있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의도가 중요해요. 사실은 두 분이 재회 가능성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투 오브 컵스하고 페이지 오브 원즈 카드가 나왔던 건 사실 두 분은 재회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미련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연락은 아주 낮은 확률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 때문에 이 사람과 재회할지 말지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외롭고 허전할 때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 연락을 받고 혹시 재회 신호일까 하고 다시 마음을 기대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다시 깊은 감정으로 돌아갈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다면 상대방 겉으론 반갑고 담담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화가 조금이라도 과거의 감정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면 다시 차단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여러분만 더 아프고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씁쓸함만 남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재회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번 리딩에서 재회 가능성은 사실은 좀 높으신 편이 3번 배별님들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또다시 상처받고 혼자 감정을 짊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그 질문의 답을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제외했을 때 제외 후의 관계 흐름을 좀 보면 자, 초반에는 감정적으로 반가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금세 예전의 패턴으로 회피형으로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더 많이 헌신하게 되면 결국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는 건 또다시 여러분 몫이 될 수 있어요. 이 관계는 재회가 해답이 아닌 또 다른 상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꼭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자,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한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은 놓아줘야 돼요. 강력한 조언은 지금은 놓아야 할 때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애썼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상담이 될 수 없어요. 더 이상은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돌아야 다시 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의 사랑이, 그 사람과의 이별이 여러분을 성장시켰다면 그걸로도 의미 있는 관계고요. 성장해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상대방은 더 새로운 다른 것을 느낄 거예요. 자,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면 언제 오는지 시기를 좀 보면요. 시간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0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락운,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외롭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시점에 단순한 안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연락은 여러분을 위한 연락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감사적인 반사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연락에 다시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온 후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오라클 타로를 봐볼까요? 오라클 타로는요. 지금 이너 타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자라는 카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카드는요. 좀 우리가 살면서 감사함을 좀 소홀히 할 때도 있거든요. 특히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아니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태도를 못 가질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아마도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귀인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리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느라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또다시 고통이 된다면 그 재회는 희망이 아니라 반복된 상처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진짜로 나를 다시 안아주는 시작일 수도 있어요. 벨벳 타로는 언제나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리딩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좀 더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 솔루션, 정확한 재해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1대1 개인 타로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100% 비밀 보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던 가슴속에 응어러진 마음을 한번 솔루션을 받고 해결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에 전차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잘 지내는 척 하지만 속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보였을 때는 내가 안 힘든 척, 나는 아주 당당하게 잘 사는 척, 그리고 상대방과 헤어졌어도 뭔가 특별히 슬프지 않은 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은 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현재 마음은 혼란, 상처, 그리고 분노까지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좀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신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나 뭔가 좀 고집이 세서 쉽게 다시 재회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행동과 불안정한 감정 표현 때문에 힘들었던 이별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마도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거나 연애 내내 우리 4번 베벨님들만 맞춰줬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혹은 갑자기 감정이 식어버린 듯 행동하고 떠나만 상대방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4번 베벨님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했을까? 내가 다 맞춰줬는데 왜 끝은 나 혼자 상처받는 걸까? 혹시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그래도 나를 좋아했던,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지치고 실망했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관계에서 늘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더 헌신하고 상대방에게 희생하고 상대방에 맞추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별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한 채 끝난 느낌이 클 거예요. 그만큼 유독 이 사람에게만 많이 맞춰줬었고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용서해주거나 관대하게 관용을 베푸지 않았을 텐데 유독 이 사람한테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최소한의 이별 이유도 못 들은 채 끝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리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차갑게 나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유를 뜻하는 카드인데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차갑게 떠나가는지 볼게요. 상대방은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연애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는 성향이 보여져요. 그래서 연애 중에 상대방이 다투면 쉽게 사과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이 더 많이 맞춰줬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대화 대신 일방적으로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을 더 필요로 하길 원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점점 더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거나 본인이 감정적으로 컨트롤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선을 긋고 이별을 택하는 행동을 할 거예요.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감정관리 때문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상대방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애 성향을 이 세 번째 카드로 보게 된다면 이 세 번째 카드는 이 뭔가 좀 눈밭에서 빛을 보고 있는 카드이죠. 이 사람은 사실 연애 성향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세고요. 쉽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요. 자신이 항상 우위에 있어야 편안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연애 초반에는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사실 이분과 계속 만나다 보면은 계속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심지어 이별하고 난 이후에도 상대방은 굉장히 나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감정적으로 깊게 대화하거나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세계로 도망치고 혼자 결론 내리고 본인이 불편해지며 상대방을 밀어내버리는 타입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그동안 상대방의 기분과 자존심을 맞춰주느라
상처받으면서도 계속 관계를 이어오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라는 질문에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방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한 상태예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특히 상대방은 자신이 떠났음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자신을 생각해 주길 바라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부터 먼저 연락이 오는지 카드를 좀 보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다만 바로 연락이 오기보다는 본인이 외로움을 느끼거나 여러분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듯한 기운을 풍길 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연락할 가능성이 커요. 자존심 때문에 쉽게 연락은 못하지만 여러분의 무관심이나 변화가 느껴지면 오히려 더 견디지 못하고 다가오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좀 봐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다면 상대방이 겉으로는 쿨한 척 가볍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속마음은요. 아, 역시 나를 아직 생각하고 있구나. 역시 내가 우위에 있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마디로 떠본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찔러보기식의 그리고 약간은 상대방이 나르시즘이 있어서 자기를 안 좋아하고 있거나 자기를 무시하고 있으면 굉장히 열받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연락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당하면 상대방이 다시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짧고 가볍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톤으로 연락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카드들, 더 월드 카드나 이 Four of Swords 카드가 떠 있다는 건 사실 두 분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본인이 떠났음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자신이 기다릴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자존심 때문에 쉽게 다가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불안해지며 다시 연락하거나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전처럼 모든 걸 맞춰주는 관계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또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니까요. 이번엔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고 감정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재회 후의 관계 흐름을 좀 봐볼게요. 만약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는 질문에는 재회 초반은 굉장히 달콤한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오랜만에 감정을 표현하며 이번에 잘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은요.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면 다시 이전처럼 거리 두거나 자존심 세우는 모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별별님들 이번에는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관계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상대방의 감정에 끌려다니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4번 별별님들 요 포인트를 좀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한 조언을 좀 보면 재회를 원하신다면 우리 4번 별별님들 다음 조언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너무 먼저 자극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난 나대로 잘 지내라는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시고 접근하시고요. 두 번째, 이번엔 여러분의 기준을 먼저 정하세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 무조건 맞춰주거나 희생하는 관계가 반복되면 결국 또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세 번째, 너무 빠르게 용서하거나 다가가지 마세요. 상대방이 돌아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도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쩌쯤 오는지 시기를 좀 봐볼게요. 자, 상대방한테 연락이 온다면 빠르면요 8일 안에 연락이 오고요. 늦으면 8주 안에 연락이 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시간타로는 달력에 숫자 8이 적혀있는 숫자나 달에는 여러분들의 재회운 연애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상대방이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변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고 시작할 무렵 여러분에게 연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자신이 편안하게 감정 의지할 곳을 찾고 싶어질 때 여러분을 떠올리는 거죠. 다만 그때 여러분이 너무 빠르게 마음을 열면 상대방이 또다시 주도권을 쥐려 할 가능성이 있으니
처음엔 살짝 거리를 두고 상대방의 행동을 지켜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리딩의 핵심, 제외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상대방은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적으로 불안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놓지 않았을 거라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는 미라클 카드가 나왔어요. 오라클 타로는 사실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던 상대방에게, 아니면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전의 연인들, 예전의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재회의 고백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카드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단 여러분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별별타로는 여러분의 행복한 사랑을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뭔가 좀 더 내 생각과 나의 상황을 얘기해서 좀 더 정확한 제외 가능성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남들한테 얘기 못했는데 마음속에 있던 고민들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1 개인 타로를 신청해 주시면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100% 비밀 보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꼭 찾아주셔서 마음속에 응어리를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